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자, 다음 단원입니다. 다음 단원 어디냐? 자, 고려시대 이제 중간점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 봤었던 거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고려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했는가. 그리고 이제 뭐 그 고려의 제도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자, 이 전 단원, 전전 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고려는 어떠한 사건을 거쳐서 막 변화되는지 우리도 처음의 모습과 이전, 이후의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나의 1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나는 다른 것처럼 고려도 뭔가 조금씩 바뀌어 갈 겁니다. 그와 관련한 12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벌귀족사회 그리고 무신정권. 자, 고려의 중간부터 후반부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째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하극상. 자, 하극상은 자신이 지위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명령에 불복종해서 뭔가를 일으키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하극상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자, 하나씩 보자.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의 이 콜로세움이 있어요. 자, 로마다라고 하면은 서양이죠. 서양에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고대 국가 중에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국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한 번쯤 봤으셨을려나? 예.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영어 발음으로 이제 시저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잘 운영하고 만들고 강력한 자신의 권한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카이사를 향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넌 누구냐? 봤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다니.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아끼던 부하였었거든요. 결국 이 하극상에 의해서 이 카이사르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동양권에도 있었나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삼국지라는 소설이자 이전의 역사서, 삼국지연이라는 소설로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실 텐데요. 삼국지에 이제 수많은 인물들, 영웅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삼국지 초반부에 막 난이 나와요. 뭐 황건적의 난 막 이런 거 나오고 이 난을 토벌하기 위해서 중국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봉기하면서 저 난을 토벌하자.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 나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동탁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뭔가 좀 탐욕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 동탁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의 황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탁을 또 토벌하는 자, 이런 또 막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끼고 있었던 부하가 있었어요. 정말 아끼고 있었던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동탁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바로 여포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이에 이제 초선이라는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포가 그 여자 문제 때문에 막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다 결국에는 자신의 상관이자 아버지처럼 여기기도 했었던 동탁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극상이 벌어졌구나. 여포의 세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었던 조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토벌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막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동양에도 있고요. 서양에도 있구나. 한국사에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이야기가 요 뒷부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한국사 최고의 무법천지 시대. 자,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개봉박두 조금만 기다리시고 고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슝.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 앞에 봤었던 게 고려 초기라는 시기거든요. 그래, 고려가 만들어지고 이 초반부의 고려를 어떻게 잘 기반을 닫기 위한 노력들, 왕의 노력들, 뭐 태조 왕건, 뭐 광종, 성종, 현종 이런 왕들을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서 고려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게 돼요. 고려의 지배 세력이 누구인지를 한번 볼게요. 고려의 지배 세력, 왕을 비롯한 그 지배층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 광종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앞서 봤었죠. 시험제도 있었죠. 그걸 도입했죠. 그게 뭡니까? 과거제였었어요. 과거제를 광종 때 도입하고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관리들이 이제 지배층으로 하나 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으로 군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지배층은요, 유학, 유교라는 이 사상,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고 고려를 알차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자, 이런 유학자들이라고 하면은 유교의 학문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당시의 지식인들을 의미하죠. 자, 원래는 호족이었었는데, 그죠? 고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지방 세력 호족이었었는데 이 호족 중에서도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됐었던 이 유학자들 보니까 예전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여러분 앞서 신라 말 때 뭐 최치원 이런 인물 봤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고려의 지배층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문벌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벌귀족이라는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된다.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 잘한 사람들이요. 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 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학문에 능했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파벌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려에서 힘이 좀 센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집안, 나의 세력을 만들고 싶지 않을까? 보통 이제 인간의 십성이란 그렇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 유지하고 싶거든요. 우리 자식들, 내 후손들 계속 나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문을 중심으로 다른 가문과 혼인해야겠다. 사돈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런데 나만큼 좀 떵떵거리는 이런 가문들. 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혼인에 의해서 자신들의 파벌을 점점 키워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귀족으로서 귀한 족속들이에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은 음서제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서제, 뭔지 여러분 앞서 봤었죠? 음서제는 시험 보지 않고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조상님을 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고위 관료들인데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음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래, 이들도 이런 특권을 바탕으로 자식들,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물려주는 거지. 그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누구야? 걱정하지 마. 좋은 자리 꽂아줄게. 이런 거죠. 자, 경제적으로는요. 요건 아직은 안 봤는데요. 경제적으로 경제편에 다시 나올 거거든요. 공음전이라는 토지제도의 특권을 바탕으로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계층이에요. 자, 음자가 반복이 되죠. 조상의 음덕을 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조상님 저에게 좋은 수저를 물려주셨습니다. 저 금수저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 공음전은 아버지가 고위관료라는 것으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국가로부터 받았었던 토지를 나에게도 물려주는 이런 경제적인 특권 세습, 그 토지를 공음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는 경제편에서 우리가 다시 볼 거니까요. 요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유력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고 우리 집안 더 떵떵거리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자신들의 기반을 만들고 싶다. 자, 대표적인 가문이 있습니다. 경원 이씨 가문이 있습니다. 무슨 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본관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경원 이제 참고로 인천 지역인데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씨 세력들이 세력을 많이 키웠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경주 김씨
경주 김씨는 이전 신라 왕족 출신이기도 한데, 자, 이들 세력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기반을 확대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요, 이자겸, 김부식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자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문벌 귀족이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원래 집안 자체가 참 좀 떵떵거리는 집안이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쓰기도 해요. 뭐냐면요, 이 집안 이전부터 유력 가문과 혼인을 맺어서 사돈 관계를 맺어야겠다. 자, 그런데 고려의 가장 막강한 가문이다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어디냐? 왕실이에요. 왕실. 예. 왕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은 그보다 더한 게 없죠. 그러면 왕실과 사돈 관계 맺으면은 왕의 외척이 되는 거거든요. 이자겸 이 사람은요, 예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종이라는 왕에게 이자겸은 장인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자겸이 계속 기도하겠죠. 뭐라고? 아들 나와라, 아들 나와라. 다음 왕이 됐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자겸의 외손자가 나왔어요. 이자겸은 이 외손자를 애지중지하면서 결국에는 왕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그래,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인종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겸과 인종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가 되겠죠. 그래, 이렇게 해서 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자, 근데 이 인종이 혼인을 해야 되겠어. 이자겸이 딱 보니까 내 딸 중에 이 인종과 혼인할 만한 딸이 있다 이거. 둘이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자겸의 딸이 인종에게 시집을 가요. 인종이 좀 당혹스러워. 뭐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예. 이자겸의 딸이다라고 하면은 인종에게는 엄마의 여동생이거든요. 이모예요, 이모. 이모랑 막 혼인하는 막 이런 너무 심한 근친혼이 막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를 넘어서 장인과 사위가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족보가 좀 이상해졌죠. 멍멍이 족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자겸은 정말 막강한 왕실의 외척이 되겠죠. 왕권을 넘볼 만큼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요, 이자겸이요. 자, 이 이자겸이 그래서 인종이라는 왕의 즉위에 공을 세우고 이렇게 엄청난 외척으로 군림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마치 막 국경일처럼 그리고 이 이자겸은 자신의 집에 고기가 막 남아 돌아가지고 막 썩어간대. 엄청난 뇌물도 받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면서 부패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보통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이자겸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이쯤 되면은 내가 왕이나 다름없지 않나? 이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18자가 왕위에 오를 것이다. 18자가 왕위에 오른다. 한자인데요. 요거 합치면 이자겸 할 때 이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씨가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이런 뭔가 소문 같은 게 있었어요. 이자겸이 딱 듣더니 누구야? 나다 이거지. 그래서 이자겸이 안 되겠다.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대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위축될까요? 누가 신경이 쓰일까? 바로 이자겸의 외손자이자 사위였었던 당시 왕 인종이죠. 인종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해야겠다라는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인종이요, 이자겸 제거를 시도합니다.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요. 이자겸 어떡하냐? 자신의 세력을 동원하여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왕 인종을 감금하고 궁을 불태우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은 결국에는 힘의 싸움에서 잠시 패배한 거예요.
결국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완전히 차지하게 돼요. 왕이나 마찬가지네. 이자겸 옆에는요, 당시 최고의 무인이자 군사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인종, 당시 왕 인종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결국에는 척준경과 연락이 될 거예요. 척준경과 연락이 돼서 이제 준경아 너 그러지 않지 않니? 나에게 충성을 해다오. 결국 척준경이 마음을 바꾸게 될 겁니다. 척준경의 배신으로 결국에 이자겸의 난은 진압되게 된다라는 게 이자겸의 난의 처음과 끝입니다. 자, 근데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과정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 여진이라는 세력이 힘이 커져서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압박하게 될 거예요. 자, 여진이라는 이 민족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이 여진족은요, 당시에 이민족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는 발해의 피지배층이었었던 말갈이라고 불리는 세력이거든요. 이들이 우리를 막 침입해서 우리가 이 사건 전에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정벌도 했었어요. 근데 힘이 더 세진 거야. 이 시점, 지금 이자겸이 난 이런 이 시점에는요, 이 여진이 금을 건국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위협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자, 이때 이 금나라가 우리에게,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임금과 신하관계로 너희 고려가 우리 금나라를 섬겨라. 이자겸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나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되겠다. 받아들이자. 아니 그러면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데 고구려 영토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나의 권력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군신관계 요구. 어느 나라?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겁니다. 왜? 자신의 기반을 지키고자 했었던 당시의 보수적인 생각이 강했었던 문벌귀족의 성향이 반영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에는 이 이자겸의 난은 문벌귀족의 그 욕심이 과해져서 당시의 정치권이 동요해지게 됐었던 이런 대표적인 사건인데 고려의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 고구려 계승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권력을 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고려가 좀 변질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질된 고려의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인종 얘기를 잠깐 보죠. 자, 좀 아까 봤었던 왕이었던 인종. 자, 이 인종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생각을 해요. 이전에 이자겸, 나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었던 이 이자겸, 이렇게 왕실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왕권을 강화해야지라는 생각을 인종은 하게 됩니다. 자, 인종은 고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 자,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도읍지를 옮기는 거예요. 도읍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기존에 있었던 고인물들, 기존의 특권 세력들의 힘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종이 도읍지를 옮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묘청이라는 승려 출신 인물이에요. 자, 이 묘청은 당시에 이 묘청을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였냐면요. 수도 개경이 아니라 서경에 기반했었던 새로운 세력들이었거든요. 자,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자 고구려의 옛 수도였었죠. 서경을 고려는 초반부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바로 우리 고려니까. 그리고 이 서경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를 계속 회복해 나가야 하니까 거기가 아주 핵심 지역이 됐었던 거거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당시의 지배 세력들, 또 다른 지배 세력에 도전하는 지배층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서경파다라고 하고요. 자,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이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 개경에 기반하고 있었던 당시의 귀족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전에는 이자겸 중심이었다가 이제 김부식이라는 또 다른 문벌 귀족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 지역의 세력들과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 중심의, 즉 기존 도읍지 중심의 기존의 고인물들, 이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경파 그리고 서경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경파는 기존의 세력들, 서경파는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당시 인종이 도읍지 옮기려고 하니까 당연히 서경이 명당이다라는 얘기가 막 퍼지겠죠. 이들이 막 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고려가 뭔가 뒤숭숭해지면서 금나라한테 임금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거는 옛날 고구려 모습이 아니야. 도읍지로 옮기면 좋을 것이야. 개경의 땅의 기운이 뭔가 꺼지고 있어. 서경의 땅의 기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셔야 합니다. 라고 묘청이 인종한테 가서 차크차크차크 얘기하는 거예요.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인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그래? 괜찮을까? 귀가 막 점점 커지겠죠?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힘이 커진대. 서경 가면은 이 서경의 대화세의 기운, 이 불을 뿜는 기운이 왕인 나에게, 우리 고려에게 전해질 수 있대. 그래서 서경 천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 도읍을 옮기는 거 천도다라고 하죠. 그죠? 예. 묘청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면서 왕인 인종에게도 이제 점점점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은요, 당시 왕인종은 서경으로 도읍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서경에 궁도 만들어요. 대화궁이라는 궁도 만들고 행차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당시 서경에 새로 지은 궁에 벼락이 떨어진 거야. 이 모습을 보고서 묘청이 놀랐으나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라고 하겠죠. 인종인 꺼림직해.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당시 개경파 김부식 얘기합니다. 묘청이 얘기하기를 서경은 정말 좋은 땅, 명당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서경이 진짜 좋은 땅이면 벼락이 거기 왜 칩니까? 이것은 서경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인종이 주저주저하게 되고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개경파들의 압력에 의해서 서경천도는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러자 이 묘청 너무 아깝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서경을 기반으로 묘청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에요. 이 묘청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 금나라 정벌해야 됩니다. 금나라 4대 해선 안 됩니다. 여진의 금나라를 정벌하고 우리가 새로운 황제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저들을 황제로 섬겨선 안 됩니다. 그리고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셔야 하옵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 테니 왕께서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면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당시 묘청이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연호를 쓰기도 하면서 천계라는 연호를 쓰면서 서경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김부식, 개경파 김부식이 왕한테 얘기하겠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저들을 정벌해야 하옵니다. 저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저들은 반란군입니다. 당시 인종은 개경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하라 하겠죠. 그래서 결국 개경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정벌군이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정벌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묘청이라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어요. 자,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에서
뭔가 좀 출렁출렁하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근데 여러분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고려가 고려다운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무산된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당시 개경파 김부식은 금나라에 사대하는 게 우리의 평화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그래 평화는 담보할 수 있는데 예전 고려 같은 모습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고려라는 국가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용맹한 영토도 확장하는 이런 국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냐 그런 거 안 할래 웅크리고 있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후에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라는 인물은요 저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내 앞에 한 1000년간 있었던 일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른 첫 번째 사건이다.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자주성을 추구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고 섬기기만 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에서 안타깝게도 패했다 라면서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었어요. 확실한 것은 고려라는 국가가 기존의 고구려의 색채가 변화된 것 자체는 맞아요. 왜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거거든요. 왜? 섬기니까 그 위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국가를. 그지?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우리는 한반도에 머물러 있겠다. 그냥 옛날 신라처럼 살겠다라는 이런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려 중기까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서 문벌 귀족 이들이 중심이 된 고려의 모습을 봤었죠. 상당히 안정적이었었던 고려 내에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안정적인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러한 성향들 때문에 고려의 모습이 변질되기도 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쟁을 피하자. 고구려 옛 영토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면은 우리 너무 피곤해진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군인들, 군 장교들, 무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에 대한 대우가 점점 낮아지게 돼요. 예. 똑같은 공무원 직급이다 하더라도 대우가 훨씬 낮은 거야. 왜? 전쟁 어차피 안 나. 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팽배해지겠죠. 그죠? 군사를 담당하는 군 지휘관들에게 대우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일부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제때 지급받지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요, 결국에는 문신들, 문신들은 대우가 높고 무신들, 군인 얘기하는 거예요. 대우가 낮았다 이것이. 차별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게 배경이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신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점점 커지네. 아니, 똑같은 공무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시하고 막 칼잡이가 어쩌니 해가지고 막 무례한 말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왕이 바뀌어서 의종이라는 어떤 왕으로 바뀌거든요. 이 왕은 노는 걸 좋아했었어. 뽀로로 같은 왕이야. 야, 노는 게 제일 좋아. 뭔가 정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야, 파티하고 술 먹고 잔치하고 이런 거 하자. 자, 이런 왕이 등장했는데 당시 지배층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 이 문신들이 왕들과 같이 연애도 하면서 놀이도 하고 했겠죠.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잔치 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보현원 놀이하는 과정에서 잔치 과정에서 무신들도 있었어요. 잔치하는데 무신들은 뭘 했냐? 경비를 썼어요. 내 명색이 말이에요. 고려의 군 지휘관이고 나름 자부심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경비 쓰고 있어. 경비를 쓰는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는 거고 누구 경비를 서고 있어요? 또 문신들 술 먹는 거 경비를 서고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무신들이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죠?
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그래. 예전에 있었던 거 생각하면은 더 기분 나쁘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문신과 무신 간에 싸움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 보현원 놀이 이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 중에서 수염이 멋있게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할 주인공인 정중부란 사람이에요. 이 정중부의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났었는데 당시 왕이 수염을 칭찬한 거예요. 멋있어. 문신들이 이걸 듣고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칼잡이, 무신들. 좀 수염 좀 잘났다고 좀 으스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하냐? 수염을 불태워버려요. 수염을 불태우자, 이 불 붙은 거예요. 언놈이야 해가지고 주먹을 뻥 휘둘러가지고 그 장난쳤었던 문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감히 무신이 문신을 쳤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수염 사건이 있었어요. 이 수염 사건을 보현원 놀이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겠죠. 아, 이 문신들 말이야.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 심하다. 우리 이렇게 지금 얘들 노는데 경비다 쓰고 있고 말이지. 자, 이렇게 연회가 이어지는 시기에 문신들이 무신들에게 호출해요. 싸움 좀 잘하는 사람 와봐. 당시에 무신 중에서 지위가 높았었던 상장군 무신이 있었어요. 좀 나이는 조금 드셨어. 근데 문신 중에서 조금 젊은 사람과 싸움을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싸움을 해가지고 재밌겠다. 대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 무신이 패배하게 돼요. 이 연애 과정에서 놀이하고 한번 붙어봐. 와, 누가 이기나 보자 했는데 무신이 패배하고 문신이 이긴 거야. 이 문신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아이, 나라 지키는 군인이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조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어떻게 하냐? 패배한 무신 뺨을 빡! 술이 취하기도 했을지도 몰라. 네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무신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무시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불만이 이성의 끈이 탁, 그죠?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자.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라. 무신들이 결국에는 이 보현원 놀이 사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수염이 불탔던 사건, 이런 불만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잔칫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중부라는 인물이에요. 정중부, 이의방, 이런 인물들, 당시 무신들이 중심이 돼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칼을 들고 가서 문신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무신 정권의 설립, 정권이 성립되게 된 이유이고요. 이 사건이 무신정변이에요. 자, 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문벌 귀족들은 무신들한테 죽게 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가 무신정변이다라고 하고요.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의 지배 세력이 무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문벌 귀족들은 결국에는 몰락하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지배층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왕도 유배갑니다. 예, 자, 왕을 세우는데 무신들은 이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해.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릴 거야. 왕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무신들의 권력 독점 시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지배자, 정중부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정중부는 문벌 귀족들을 제거하고 하극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무신들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중부와 함께 했었던 이의방이라는 인물이 있다. 정중부가 느끼기에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거할까? 정중부는 이의방 일파들을 제거합니다. 자신 혼자만의 권력 독점 시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 눈치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신들은 물러가라. 기존에 쫓겨난 문신들, 즉 문벌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저 칼잡이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보당의 난은요, 문신들이 중심이 돼서 난을 일으켰고요. 조이총의 난은 서경 기반, 앞서 봤었던 평양 지역 서경 기반을 중심으로 하여 무신 정권을 타도하라라는 난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난들은 진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무신 정권 시대 때 무신들이 고려를 좀 살만한 좋은 국가로 만들면 좋을 텐데 이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 이어가야지. 우리가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우리 권력을 계속 키워나가야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돈도 많아야 되고 힘도 세야 돼. 백성들 수탈하는 모습이 점점점 커지게 될 거야. 왜?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려면은 자신들의 재물을 늘려야 되거든요. 세금도 수탈하고 백성들도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 한번 볼게요. 공주 명학소라는 지역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수탈에 저항해서 일으키기도 했고요. 공주 명학소의 소가 그거예요. 향부곡소.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킬 만큼 당시 무신 정권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삶은 이전 문벌귀족 시대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이 시대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나? 그게 아니다 이거지. 정중부가 이렇게 권력을 독점해서 쭉 유지하는데 그 밑에 부하였었던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정중부만 없애면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법천지 시대예요. 죽이면 된다. 저 사람만 죽이면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 도박은 성공을 거두게 돼요. 자, 이 경대승은요, 권력을 차지했는데 좀 불안해. 내 밑에 있는 것들이 나를 또 제거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나를 지키는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도방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네. 나를 지키는 사병 조직, 군사 조직, 경호원 조직 같은 걸 만드는 거지. 이러면서 경대승은 상당히 예민하게 주변을 보겠죠. 왜? 나를 또 죽이면 어떡해요? 아, 근데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괴력의 사나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의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앞서 무신정변 때 폐위됐었던 의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의종이 폐위돼서 유배를 갔었는데 이 의종을 죽여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게 돼요. 예, 의종을 다시 왕으로 앉혀서 무신들을 쫓아내야겠다라는 난이 벌어지기도 했거든. 그래서 무신들이 이전의 왕을 죽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왕을 죽인다라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무신이라도. 이 이의민이 어떡하냐.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척추를 부러뜨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끔찍한 얘기죠. 이전의 왕이었었던 의종, 이 의종을 척추를 부러뜨렸어요. 이건 뭐야? 힘으로 그냥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예. 이 이의민은 정말 괴력의 사나이예요. 원래 이의민의 신분이 놀랍게도 천민이었었어요. 천민 출신, 즉 어머니가 노비였거든요. 근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어쩌어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제 최고 집권자까지 오른 거야. 이 이의민이 신경 쓰이는 그 경대승이 이의민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의민이 도망갔는데 경대승이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의민이 좋다. 이제 내 세상이 될 수 있겠다. 이의민이 경대승이 죽자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경대승을 이의민 죽인 건 아니었는데 이의민은 결국에는 권력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돼요. 자, 이 이의민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신라의 도읍지 경주거든요. 이 사람 고향이 경주 쪽이야. 근데 이런 난이 하나 벌어져요.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는 난이 이때 벌어져요. 왜 벌어집니까? 계속 수탈,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가 어디냐? 운문과 초전, 경상도 인근 지역이거든요. 경주 인근 지역이거든. 이의민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신호가 아닐까?
내가 이씨잖아. 나 그런 거 들어봤거든. 18자가 왕이 된다. 나도 이씨인데 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의민. 이 사람도 왕이 되고 싶은 것 같아. 이 괴력의 사나이 이의민을 제거해야 되겠어.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집니다. 저런 것들은 안 돼. 최충원과 동생이 연합해서 이의민을 제거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벌입니다. 자, 당시에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요. 당시 귀족들이 비둘기 애완으로 막 키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뺏어버린 거예요, 이의민이. 기분이 상한 거야. 이런 사소한 일이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저 이의민 집권자, 천민 출신 집권자를 죽여야겠다. 하극상 감행하자. 최충원의 이 도박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의민을 제거하고 결국 최충원은 집권하게 됩니다. 자, 이 최충원부터 우리는 최씨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충원은 누군가에게 하극상을 당하지는 않고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거든요. 아들에서 아들로 4대 60여 년간 최씨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시기가 당분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시대를 그래서 최충원 이후의 시대를 최씨 정권이다. 무신 집권 시기 중에서 최씨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배경이 있겠죠. 최씨 정권을 처음에 시작했었던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나서 죽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금 더 세련된 정책들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자, 당시 허수아비 왕 명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한테 봉사십조라는 개혁의 건의문을 올려요. 우리가 정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없애야 됩니다라는 건의문을 올려요. 와, 최충원은 그래서 좋은 국가 만들려고 했나 봐요? 그건 아니야. 흉내를 낸 거예요. 내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정치하는 어느 정도의 쇼 정도는 해야지. 봉사십조입니다. 그리고 최충원은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 조직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기관이에요. 교정도감이라는 기관은 애초에는 나를 공격할 만한 사람들을 감시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이것을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 때 이 교정도감이라는 기관, 그 다음에 왕한테 개혁의 건의문을 올리면서 나는 고려를 위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충원에 대한 반감이 표면적으로는 좀 줄겠지. 최씨 정권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도방을 확대하면서 자신의 경호 조직을 늘려나갈 겁니다. 자, 이 최충원, 그런데 최충원의 노비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만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노비예요. 이 만적, 최충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노비인데 무슨 얘기를 들었어. 아니, 우리 주인 최충원이 말이야, 그 이전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을 죽였대. 근데 이의민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천민 출신이었대. 노비 출신이었대요. 나도 노비인데. 나는 그냥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노비. 아니, 근데 노비 출신도 그렇게 권력을 쥐게 되는구나. 야,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고위 관료 재상이 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구나. 이거는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때를 만들어야겠다. 동네 노비들 모은 거야. 야, 이 땅에 노비 같은 거 없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신분 이렇게 차별받는 거 없어야 되지 않겠어? 응? 왕이 누가 되고 재상이 누가 되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신분제를 없애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다 돌아가서 우리 주인들을 가서 죽이자. 그리고 노비 문서를 다 불살라버리자. 이런 난을 추진했었던 게 만적이에요. 앞서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니까 영향을 받기도 한 거예요. 이 만적은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전 발각돼요. 결국에는 처형당하게 되더라. 왜 이런 게 나오겠어요? 하극상이니까 주인도 죽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졌겠죠. 그렇지? 예. 이런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무법천지의 모습들이 막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최충원 때 역시나 계속 난들이 벌어지고 사회는 혼란해집니다. 여전히 계속 이어져요. 사회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잘 살게끔 하는 쇼를 했다고 뭔가 바뀌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기반은 공고해지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바로 최우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최우 마찬가지로 무신 출신 인물입니다. 자신의 기반을 강화해야 되겠어. 아버지처럼 나의 기반을 정치적으로 강화시켜야지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어. 하극상을 안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내 사람들이 쫙 고려의 고위 관료에 내 사람들을 쫙 깔아놔야 돼. 예,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는 거를 인사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인사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란 걸 만들어요. 정방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너는 요거 해, 너는 이 일 해, 너는 이 장관 해. 임명하는 거예요. 왜? 정방이다. 그리고 서방이라는 기구를 만들거든요. 서방은 최우가 정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무신들이 많아요. 무신들은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는데 근데 문제는 글 쓰는 거에 좀 부족해. 실제로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대요. 최우가 생각하겠지. 아니 이런 무식한 것들 글자도 모르고 안 되겠다. 문신들을 좀 등용해야겠다. 글 좀 쓰는 애들, 학자들을 관직에 좀 앉혀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서방이라는 기구예요. 자, 그리고 최우 때 돼서 보니까 이 무신집권기 때 사회 질서가 계속 혼란하죠. 뭐 도적들도 많고, 도둑, 강도 이런 거 많은 거예요. 치안 문제가 생겨요. 예. 이런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야별초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거든요. 이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의군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져요. 자,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삼별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렸을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삼별초는 최우 때 몽골이 침입하는데요. 요 뒤에 우리 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몽골이 침입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몽골 침입 항쟁 과정에서 삼별초가 활약하기도 할 겁니다. 당시 최우는요, 몽골의 항쟁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천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우, 최충원, 최우 시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이론 문제를 봤고요. 자, 지금 우리 고려 중기부터 후반부에 변화되는 모습을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봤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여기까지 보고요. 이와 관련한 문제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한 고려 중기 그리고 고려 후기 문벌귀족 무신정권, 자, 이 시기와 관련한 사건들 봤죠? 문제풀이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반란이라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골라보자. 자, 이것은 경원이 씨 가문 이자연 묘비명이래요. 이자겸의 그 윗대 조상이에요. 그래,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서 최고 권력을 누렸대요. 그래,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대요. 경원 이씨. 그리고 이제 인종이 위협을 느껴서 반란 일으켰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사람 인물 누구냐? 이자겸.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시기는 왕은 인종인데, 자, 지배세력 누구였죠? 문벌 귀족 시기.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언제일까요? 자, 별무반 조직은 앞서 간단히 언급은 했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특수부대 별무반은요, 이자겸의 난 이전, 그 조금 전쯤이에요. 묘청의 난은 봤었죠. 묘청의 난, 인종 때인데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 자, 요게 둘 다 인종 때 있었던 건데 선후 관계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가시기 1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건 뭔지 한번 볼게요. 무신정변, 그래. 문벌 귀족 시기 이후에 무신정변으로 문벌 귀족이 무너지게 됐었던 거죠. 문신들이 무너지고 무신들 정권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자가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있었죠. 이의민이 천민 출신 집권자 괴력의 사나이 그랬다가 최씨 정권으로 넘어가고 최충원 집권 그리고 최우로 넘어갔었던 거죠. 개경환도는 강화도에서 돌아왔었던 건데 이건 대외관계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신정권도 이때 끝나게 될 거예요. 공민왕직위는 고려 말대의 개혁군주 인물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번 문제.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뭘 주장했나요? 서경천도를 주장했대요. 그리고 금나라 정벌을 주장했답니다. 연호를 천계로 대위국이라는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서경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이것도 봤었어요. 신채호라는 인물은 조선 역사 1000년 동안 이전 있었던 일 동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난 게 아쉬웠다 라면서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자. 1번.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 당시 왕 인종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피난했나?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답은 아니죠. 요거는 참고로 대외관계편에서 등장하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피난 갔었던 인종 이전에 있었던 왕 중에 현종이라는 왕이에요. 2번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다. 요것도 거란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라는 불교 대장경을 편찬하게 될 겁니다. 자, 요것도 현종 때요. 3번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서경파, 개경파. 그래서 개경파 김부식 그리고 서경파 묘청, 정지상 이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벌이게 됐었고요.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면서 사대적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금나라 섬기자. 아니다. 개혁을 추진하자. 그리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금나라 정벌하고 황제 칭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라는 주장. 왜? 여기가 명당이거든요. 이런 사상을 뭐라 그래요? 풍수지리 사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요것 또한 보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4번.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고려 말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성계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5번.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 예, 별무반 또 나왔는데 요거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동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번 문제.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인물을 잘 찾아내시면 돼요. 조위총. 조위총이라는 인물이 지금 보니까 뭘 토벌해야 된대요. 무슨 일을 일으키려고 하나 봐요. 아, 그래. 조위총이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서경을 기반으로 난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자, 무신 집권기 때 난들을 보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김보당의 난, 그리고 조위총의 난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경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하는 망이와 망소이의 난 이런 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봤었냐면요. 만적의 난을 봤었습니다. 예, 요 사이에도 하나 있는데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요 만적의 난은 노비 출신이었었던 만적이 신분해방을 목표로 일으켰었던 난이다 라고 봤었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요. 조위총의 난이 나온 거예요. 요게 무신정권 앞부분에 있고 넘어가면서 이런 난들로 이어진다라고 봤었고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조위총이 나는 일으킨 요 이유가 뭐냐? 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나는 일으켰다라는 거죠. 뭐겠어요?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신 정변을 골라주시면 2번입니다. 1번의 노비만적이 만란을 모의했다라는 거는요. 조위총이 난 이후니까 원인이 될 수가 없겠죠. 3번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 판사가 되었다. 예, 요거는 뒤에 공민왕이라는 왕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고려 말 때예요. 4번 망이와 망소이 등이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조위총의 난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 난을 일으켰었던 이유는 무신들의 무신들을 무너뜨리자라는 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4번이 아니라 2번이 되겠어요. 5번 최충원이 교정도감 설치해서 국정을 총괄했다. 최충원 나오기 전에 정중부 집권 시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조위총의 난이어서 답이 될 수가 없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란 것을 골라보자. 자, 각각 무엇인지 볼게요. 가. 금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하던 묘청이 서경천도가 어려워지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난을 일으켰다. 묘청의 난이구나. 나의 이자겸과 척준경, 이자겸이 반란 일으켰네요. 예, 왕의 측근 세력 제거했다. 요 시기 때 왕은 인종이라 그랬죠? 왜? 이게 이자겸의 난.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되지. 가와 나 중에서는 나 다음에 가가 되겠죠? 다음에 다 왕이 보현원에 행차했을 때 정중부 이의방을 비롯한 무신들 다수 문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는 보현원 놀이 있고요. 정중부. 그래서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다. 무신정변이네요. 무신정변으로 기존의 문벌 귀족이 무너지게 되었구나. 라에 보니까요. 공주의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했대요. 그래. 망이와 망소이의 난이네.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저런 난들이 벌어졌다.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망이 망소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이런 난들이 벌어지게 되었구나. 자,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나가 다음에 무신정변 다 그리고 이후에 망이와 망소의 난 이렇게 되겠죠. 자,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